이어서 이재명, 방미 도대체 국민에게 뭘 숨기나 요거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이재명이 미국 어디에 도착했느냐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뉴욕에도 제가 시카고에서 유학을 하면서 뉴욕에도 여러 번 갔죠. 업무상도 갔고 한데 제가 큰 펌에 다닐 때 워싱턴에서에도 저희 러펌에서 법인 업무 때문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댓글에서 우리 띵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것이 덜레스 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덜레스 민간공항으로 간 것이 아니고 워싱턴 DC에 있는 세인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나왔느냐? 영접하러 미국 의전 사령관이 온 것이 아니고 의전하는데도 세컨드 2순위 있는 사람이 왔고 군대로서는 대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현 외무부 장관 그렇게 나왔는데요. 실제 또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지금 비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강경화, 누구는 강경화라고 하던데 진짜 아유 정말 간경화 걸리겠다 진짜 속으로. 아무튼 우리나라 주미 대사도 없어가지고 대사 대리가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댓글에 그런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한국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저기 성남공항 아니냐? 성남공항 아니냐? 이런 얘기가 댓글에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 업무상 방문을 했는데 미국에서의 어떤 환대가 별로 시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처음 방미했을 때는 국빈 방문으로서 3박 4일 방문을 했었죠. 그래서 21발의 예포도 발사를 했었습니다. 그 반면에 예포 발사가 없는 반면에 미국이 예포를 발사 안 해주니까 좀 아쉽다 생각했나요?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미사일의 굉음이 예포 대신에 울리는 이 초현실적 상황.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유화 정책을 하면서 9.19 공동성명, 군사합의, 북한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돌아오는 것은 지대공 미사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착륙하는 그 순간, 그 무렵 미국은 평안남도에서 하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것을 참관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괴딸님들 이재명이 똥구멍을 빨 겁니까? 아니면은 똥돼지 북한의 똥돼지 김모의 똥구멍을 빨 겁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블랙 드래곤님 저는 당신이 웃기는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 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이 한미 관계를 회복하고 그거를 고리로 한미일 관계를 복구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성과라고 하는 것이 한일 간의 셔틀 외교를 복구했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의를 하면서 13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를 회복하고 왔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것을 이미 다 해놓았습니다. 그거에 따라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또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이고요. 실제 윤 대통령은 가가지고 뭐라고 했죠? 그때 있었던 이른바 지소미아 협정, 한미 정보 교류에 관한 협약, 문재인이 반일 죽창가 보면서 깨놨던 거 그거 복구를 했고, 또 그거 깨는 과정에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중요 핵심 소재와 관련되는 협력도 잘랐던 것을 다시 복구를 시켰던 그런 실질적인 성과를 가지고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땠죠? 가서 말의 성찬만 나누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성락 안보실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일 정상 간에 철학적 대화를 나누고 왔다. 전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약간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적 대화. 철학적인 게 뭐죠? philosophical, superficial, 어떻게 보면은 ideological. 이 뭐예요? 손에 잡히는 건 하나도 없고 고담 준론만 서로 얘기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substantial하고 material한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거를 철학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으로 평가를 했던 건 아닙니까? 당신이 코미디 같다. 코미디는 정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철학적인 얘기만 나누고 왔다는 게 코미디인 거예요. 정상회담에 왜 갑니까? 가가지고 한일 간에 거기 가서 안동 찜닭 먹고 안동 소주 먹으러 갔어요? 이시바 총리가 안동이 고향인 이명박 대통령을 배려해서 안동 찜닭하고 안동 소주를 냈다고 하는데, 아니 그거 내지 말고 일본제 샴푸 세트를 선물을 하세요. 아예. 아니 정치 얘기하는 사이트에 와서 정치 얘기 그만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우리 개딸님들. 맞지?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에 갔을 때의 어떻게 보면 정상회담은, 저도 지금 대학원에서 외교 통일 대학원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정상회담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죠?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리 의제를 조율하고 다 합의를 한 다음에 정상회담에서는 같이 건배하고 만찬하고 거기에 서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법이 없죠. 그런데 어떻죠? 지금 뭘 하러 가는지도 몰라요. 의제가 뭔지도 몰라. 의제가 확인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헛뜨거 하면서 한 나라의 정상이 가는데, 그러면은 반드시 옆에 누가 있어야 되죠? 외무부 장관이 있어야죠. 같이 가서 상대방 외무장관과 같이 하면서 국격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일본에 가서 협의하고 뭘 해야 되는데, 조현이 외교 장관이 일본 안 하고 패싱하고 바로 미국 가버렸잖아. 왜죠? 미국에 아무런 현안이 없는데 가? 그 현안이 뭔지를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도 안 해. 그래 놓고 이제는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3실장이 다 미국으로 가버렸잖아. 한국은 텅텅 비었단 말이야. 그럼 대한민국 손은 누가 지키냐고. 참 기껏 하는 소리가, 강훈식이가 가면서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야 된다. 야, 대통령이 가기 전에 다 만나가지고 다 도장 찍을 만큼 준비하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는 가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가지고 설득하러 가. 아직까지 아무도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야. 도대체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뭘 숨기는 것이냐고. 그러니까 누가 만나준다나?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가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만나줍니까? 수전 와일즈 만나줄까요? 수전 와일드는 트럼프의 문거리예요. 트럼프 지난 대선의 1등 공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니까 다 같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아들, 딸 올라오게 해가지고 손자, 손녀 소개시키고 그러고 나서 수전, where are you? 뭐라고 하면서 저 멀리 있으니까 수전 올라와 하니까 수지 올라와 하니까 안 간다고. 그런데도 굳이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수지 와일즈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똑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비서실장 할 때 수지 당신 내 비서실장 해줘 하니까 수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Mr. President, 내가 당신 만날 수 있는 사람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나한테 줘. 안 그럼 안 해? 했더니만 트럼프가 오케이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문고리 중에 문고리입니다. 대통령실 안에 들어갈 때 문 열어줘야 들어가는 문고리를 수지 와일즈가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 정상회담 하기 하루 이틀 전에 미국에 가서 강훈식이가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수지 와일즈를 만날 수가 있을지, 만난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가 없죠. 강훈식 질투하는구나. 아니 뭐 일국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면은 일개 변호사가 질투할 만하죠. 저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띵동님들 11만 띵동님들과 소통하고 방송하고 또 제 의뢰인들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 자체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다만 자유대한민국이 제대로 서고 헌법 질서가 제대로 구현되고 우리의 2030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이 번영을 계속 누리기를 바라는 그런 일개 변호사입니다. 강훈식 19대부터 해서 20대부터 21, 3선 의원 73년생이니까 저보다 2년 어립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강 비서실장 경력을 봤더니만 외교 안보에 관한 경력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 뭐 기재위원을 하고 했던가 어쨌든 국내에 관련되는 것들을 일을 많이 맡았고 외교안보와 관련되는 파트에서 국회에서 일을 했던 적은 하나도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사뭇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보다 민간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보내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많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내치에서 이제 기업을 폭망시키고 기업 지옥 그리고 노조 청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서 관세율 제로였는데 그거를 이재명이 들어와 가지고 15%로 솟구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1년 예산에 가까운 4,500억 불 그중에 3,500억 불은 미국에 주거나 구매하거나 일정 부분 투자하게 하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기업으로부터 1,000억 달러를 미국에 그와는 별개로 투자를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업으로부터 삥 뜯어가지고 미국에 상납하는 듯한 이런 매국적 정책이라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와 같은 걸 했다고 하면 미국에 나라 팔아먹는다고 비판했겠죠. 그런데 조용하죠. 우리 이재명 성군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그 뒤통수로는 기업 경영권을 노조한테, 민주노총한테 갖다 바치는,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는 이런 초현실적인 상황.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들이 이번 좌파 정부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지금 있는 돈 다 땡겨 써놓고 그렇게 해서 국채 다 발행해서 미래 세대한테 채무 다 떠넘기는 인간들, 그런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조국이가 뭐라고? 2030 세대가 70대처럼 극우화되고 있다? 참, 정말 지나가던 개가 짖는다, 이 인간들아.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네, 리플리님, 세계에 돌아가는 것 좀 봐라 라는 말씀 하셨는데요. 네, 시크릿 주주님, 일찍 들은 재명이가 살인을 해도 지지한답니다 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예전에 실제 대통령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수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여성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했었죠. 그런 얘기를 하고 조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해경궁은 깔깔깔깔깔깔깔 웃었던 작은 엄마다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개딸들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개딸 중에 여성들이 손 피켓으로 뭐라고 돼 있죠? 저는 그거를 정말 도저히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로 하기도 그렇지만 그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손팻말에 이렇게 들고 내 비읍, 지읒이 찢어져도 이재명 지지한다라고 써놨던 걸 기억을 합니다. 정치가 그런 것인가요? 내 거시기가 찢어져도 이재명 지지? 야, 참. 도저히 제 입으로는 얘기하기도 추잡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지금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서 시차가 13시간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시간 늦죠? 한국은 지금 아침 9시 6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시 6분 정도, 저녁 8시 6분, 일요일 저녁 8시 정도 되는 것이죠. 세인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다음에 지금 워싱턴 소재 한인 간담회를 지금 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블레어 하우스에서는 못 자고 인근에 있는 호텔 잡아서 지금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심기준 교수님과 심기준의 판세 분석 한번 그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기준 교수님이 이제 여름 방학을 마치고 유럽으로 내일 돌아가는데 마지막 한국에서의 방송 최진영 TV에서 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또 향후 또 전국에 대해서 판세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여러분들 방송이 괜찮으셨으면은 바탕화면 2번 똑똑 두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가 쑥쑥 올라가고요. 좋은 방송이었다 생각하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조떼꾸알로
최진정TV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정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습니다. 안전한 한 주 되십시오. 충성 고맙습니다.